이런 사람 아세요? 성격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듯한 극다혈질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도 하지 않는, 중간은 절대 없는, 극에서 극으로만 치닫는 사람. 하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완전 비극. 태양계에도 딱 이런 행성이 있는데요.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을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면 초저녁에 서쪽 하늘이나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풍과 지옥의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대부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해마다 계속 높아지는 기온 문제로 온실가스를 원인으로 지목하는데요. 이런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두껍게 이루어진 대기를 가진 곳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최대 500도 가까이 도달하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두꺼운 구름이 금성 하늘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데 주성분이 황산입니다. 황산이 사람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피부가 다 녹아내립니다. 금성은 이런 무시무시한 황산을 비로 계속 쏟아내는데요. 황산비가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엄청 뜨거운 지표 열기 때문에 바로 증발해버리고 다시 구름이 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 구름이 시속 300km 속력으로 금성 전체를 사정없이 휘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너무너무 두꺼워서 기압은 지구보다 90배 이상 높습니다. 만약 금성 표면에 사람이 가게 되면 바닷속 1000m 밑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공전 주기는 224일,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자전 주기는 243일입니다. 자전이 너무너무 느립니다. 심지어 공전 주기보다 자전 주기가 더 길죠. 그리고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지게 됩니다. 자전 주기가 243일이나 되니 금성의 하루는 243일이나 지속되는 겁니다. 금성의 적도에서 자전 속도는 겨우 시속 6.5km입니다. 지구 적도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인 걸 생각하면 돌기 싫으면 돌지마. 시속 6.5km면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밖에 안 되는데요. 금성의 적도에서 빠른 걸음으로 동편 방향으로 영원히 걸을 수 있다면 영원히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정지한 상태로 있는 진기한 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금성의 지옥 같은 환경을 요약합니다. 극심한 온실 효과로 인해 500도까지 치솟는 지표면,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대기로 인해 90기압이 넘는 초고압력, 황산비를 계속 쏟아내면서 행성 주위를 끝없이 휘젓는 미친 구름. 금성은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 탐사선도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 3월 1일 소련에서 발사한 베네라 13호가 금성 지표면에 상륙해서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일 후에는 베네라 14호가 금성의 다른 지역에 착륙해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금성 표면 촬영본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사진입니다. 황사가 낀 듯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 구름 때문입니다. 베네라 13호와 14호는 주옥 같은 사진을 남기고 지옥 같은 금성의 환경을 견디지 못해 한두 시간 만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사진을 남겨줬고 베네라 14호가 금성 표면에 착륙한 직후 금성에서 녹음한 소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성에서 녹음된 실제 소리입니다.
노이즈가 섞여 있어서 선명한 소리는 아니지만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소리라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네요. 베네라 13, 14호 이전과 이후에도 여러 탐사선들이 금성 탐사를 시도했었는데요. 금성의 환경이 너무 극악무도해서 제대로 된 탐사를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금성의 표면 환경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수많은 탐사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하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탐사선들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진 자료들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마젤란 탐사선이 금성 궤도를 돌면서 두꺼운 구름을 투과하여 금성 표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금성 표면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수많은 산, 충돌 크레이터, 능선, 용암이 흐른 흔적 등이 보입니다. 1996년 11월 마젤란 탐사선이 촬영한 디킨슨 크레이터입니다. 베네라 13호와 14호가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파스몬스 화산의 모습입니다. 이제 장황한 설명 없이 탐사선들이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입체적으로 재구성된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임에도 아직 제대로 구경도 못해본 금성. 현재 나사에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금성 지표면을 보기 위해 다빈치 플러스 탐사선을 개발 중입니다. 2031년쯤에는 금성에 도달해서 대기와 지표면뿐만 아니라 금성의 지하까지 뚫고 조사를 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금성 탐사 경험을 토대로 나사 형님들께서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갈고 있다고 하네요.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행성입니다. 잠깐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죠. 우리 삶 속에서도 가까이 있지만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날카롭고 상처가 돼서 피하게 되죠. 금성은 바꾸기 힘들지만 사람의 태도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금성보다는 온화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가슴 따뜻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우주 탐사 중에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습니다. 우주복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고 위험한 상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성에 도착해서 그곳의 극한 환경 속에서 우주복을 벗어 던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우리 지구는 우주 속의 천국인데 반해 금성은 완전히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상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큰 차이가 없고 크기도 비슷하고 중력도 지구와 비슷한 곳인데 왜 지구는 천국, 금성은 지옥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구에서도 환경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아주 엄청나게 두껍게 덮고 있어서 표면 온도가 최대 섭씨 500도 가까이 도달합니다.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족족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끌어안고 계속 모아두니까 우주 최강의 사우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미치도록 높은 기온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데 그에 못지않은 더 미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구름의 주성분이 무시무시한 황산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살이 까맣게 타고 녹아버리는 그 황산이요. 이 황산을 계속해서 금성 지표면에 비로 쏟아내는데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황산이 표면에 닿을 즈음 곧바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되고
그 황산이 다시 비로 쏟아지는 공포의 황산 테러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름이 시속 300km의 미친 속력으로 금성 전체를 사정없이 휘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옥 같은데? 기압이 지구보다 90배 이상 높아서 금성 표면의 대기 압력은 바닷속 1000m 밑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찌그러뜨리는 강력한 초고압력의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섭씨 500도에 달하는 초고온, 끝없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황산,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초고압력. 이런 저세상 클래스 행성임에도 우리 인간의 호기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3월에 소련에서 베네라 13호와 14호를 금성 지표면에 착륙시켰는데 달랑 사진 몇 장 촬영하고 몇 시간 못 되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 보기만 해도 그냥 지옥 같네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우주복을 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도 신체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성에서 우주복을 벗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아보았었는데요.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로 아주 낮은 기압으로 인해 우주복을 벗는 즉시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온몸의 혈액 속에 기포가 생기면서 몇 분 내로 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금성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곳은 극단적 초고기압의 환경이죠. 탐사선조차도 몇 시간 버티기 힘든 금성에서 인간의 몸은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도 얼마 버티지 못하겠지만 금성의 극악무도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전설의 우주복을 발명했다고 해봅니다. 금성 지표면에 착륙해서 우주복은 너무 불편해 하고 우주복을 벗어 던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주복을 벗는 동시에 지구의 90배나 되는 기압이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압은 마치 5톤 트럭 20대가 내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과 같은 압력입니다. 호흡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폐는 즉시 손상되고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이 붕괴될 것입니다. 마치 캔 속에 담긴 참치처럼 압축되어 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극심한 압력 때문에 신체 내부 장기가 다 파열되고 피를 쏟아내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섭씨 500도에 가까운 지표면 기온 때문에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안구와 호흡기관까지 화상으로 완전히 손상되죠. 이어서 신체의 수분이 끓어오르고 빠르게 증발합니다. 여기에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황산으로 된 비가 내리고 있죠. 황산을 맞아 눈이 녹아버리고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뜨거운 지표면에서 끊임없이 증발되는 황산 기체가 코와 호흡기에 들어가 내부 조직까지 급속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금성에서의 신체 손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금성에서 우주복을 벗는 끔찍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체의 전신 피부와 호흡기계가 초고온과 강산성 물질로 심각한 화상과 함께 녹아내리고 온몸이 초고기압으로 압축되어 찌그러져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주 행성 탐사 중에는 정말로 절대 우주복을 벗지 말아야겠네요.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우주복을 입고 들어간다 해도 금방 목숨을 잃게 되고 탐사선조차도 그냥 망가져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성인데 금성 탐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나사에서는 금성 지표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 다빈치 플러스 탐사선과 베리타스 탐사선을 개발 중입니다. 2031년쯤에는 금성에 도착해서 금성 대기권을 통과하며 하강하는 동안 대기 표본을 채취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성 지표면의 수많은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지표면의 정확한 구조와 고해상도 지형 이미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대기와 지표면을 우선 연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성의 지하까지도 뚫고 조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호기심과 탐험 의지는 참 대단하네요.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현재까지 촬영된 금성 지표면의 사진들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